자, 땡땡님, 자, 서울 일행이시고요. 네. 자, 질문 좀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자기소개 간단하게 하시는데, 지금 뭐 지원 동기나 장점 위주로 해서 자기소개 1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일행 지원자 땡땡땡입니다. 저는 20살이 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알바를 쉬어본 적이 없고요. 또 대외 활동으로 대학 시절 때 대외 활동으로 홍대동 상권 살리기 프로젝트 또 학과 대표 활동까지 하면서 정말 수만 명의 사람을 만나왔습니다. 저희 이런 많은 사람과 소통한 경험으로 제가 공무원이 된다면 민원인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가려운 곳을 꼭 집어 긁어줄 수 있는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또 저는 운동에도 관심이 많아서 제가 목표했던 100kg 들기를 성공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무거운 걸 잘 들고 그리고 체력도 좋습니다. 비상대기 근무 아무 문제 없고요. 또 쌀포대도 나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가리지 않고 솔선수범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센터 가시면 좋아하시겠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아까 뭐 본인의 장점 얘기하셨고, 아까 뭐 활동한 것 중에 뭐 그 지역에서 뭐 지역 활동 같은 것도 하셨습니까? 뭐 어떤 내용입니까? 홍제동 상권 살리기 프로젝트는 사실 코로나19 때 활동해서 인원 제한이 걸려서 많은 활동을 하지는 못했는데요. 저희가 그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제안서 드리고 홍보 방안에 대한 제안서를 드리고 하겠다고 괜찮다고 말씀하신 가게 3곳 정도와 컨택을 해서 네. 전단지를 돌리거나 아니면 맘카페에 홍보하는 활동을 했었는데 전단지는 아무래도 이제 많이 버리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했던 방안이 코로나19 시국에 맞춰서 마스크 싼 업체랑 컨택을 해서 한 장에 50원 정도? 그 정도 단가에 같이 붙여서 배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뭐 학교 그 학교 과제, 팀 과제나 뭐 이런 걸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뭐 아니요, 그냥 참여하신 겁니까? 대활동으로 했습니다. 대활동 센터가 있어서 그 학교에서 하는 그런 건가요? 학교는 아니고요. 네. 외부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그런 게 있어서 네네. 하셨다. 해보니까 좀 느낀 점이나 그런 게 좀 어떤 게 있던가요? 느낀 점은 제가 그때 아무래도 그냥 대학생이다 보니까 네. 처음에 그 가게랑 컨택을 하러 갔을 때 대체 얘네가 뭐지? 라는 반응이셔서 좀 냉담하게 대해주셨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좀 처음에는 상처가 되기도 했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당연히 대학생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러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본인 또 이러저러 뭐 하셨는데 그 뭐 지역 일도 하셨고 뭐 좋습니다. 주변에서는 본인을 뭐 친구들이나 주변에서 본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좀 주로 평가를 합니까? 제가 학과 대표를 했을 때 후배들은 저한테 정말 전형적인 대학 선배 같다는 말도 들었었고요. 알바 사장님께서는 맞달 티가 난다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맡은 일에 책임감 있고 열심히 끝까지 완주해 나가는 모습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그 사례 한 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그 학과 대표로서 학생의 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도 했었는데요. 네. 여름에 학생들이 그냥 음료를 먹고 그냥 방치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았어서 조금 날파리도 많이 꼬이고 이런 부분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는 제 사비로 그 플라스틱 통이랑 깔때기를 사서 음료 버리기는 그 쓰레기통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우는 거는 학생의 부원들과 공강 시간 맞춰서 이렇게 일정을 짰고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많이 동참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학생회실이 좀 깨끗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됐다. 네, 좋습니다. 근데 뭐 전공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으실 텐데 그 공무원을 뭐 지원하셔야겠다 생각하시는 뭐 이유나 동기나 계기가 좀 있겠는지요? 저는 선배들이 많이 공무원 쪽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선배들이 일하시는 걸 보면 비 오면 비 온다고 나가서 대기하시고
눈 오면 또 제설 작업도 하시고 이러는 걸 보면서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건 공무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친척들은 도보 10분 내에 모두 살고 있어서 한 자치구에 모두 살고 있는데요. 이런 제 가족과 또 그걸 넘어서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제 손으로 책임지는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주연 동기는 뭐 그렇고 그러니까 공무원이 되시면 뭐 여러 가지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뭐 가치나 덕목이 있을 텐데 뭐 본인은 특히 어떤 점이 뭐 중요하다고 생각을 좀 하시는지요? 저는 친절함과 그리고 전문성 그리고 사명감을 뽑고 싶습니다. 저는 먼저 친절함은 제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 카페 아르바이트를 할 때 어르신분들이 종종 오시는데요. 어르신분들은 이제 카페 메뉴를 잘 모르시니까 그냥 맛있는 거 하나 줘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알바생분들은 컴플레인이 들어올까봐 그냥 이제 좀 방어적으로 대하기 마련인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서 커피를 먼저 원하시는지 물어보고 또 그렇다고 하시면 그러면 맥심 커피 같이 달달한 걸 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좀 많이 어르신분들이 저를 찾아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공무원이 된다면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그 동그란 언니 어디 갔어? 이런 말을 자주 들었었는데 그런 말을 듣는 공무원이 되고 싶고요. 또 전문성은 또 아르바이트 할 때 느꼈던 건데 제가 이 음료나 빵을 모르면 손님들에게 잘 설명을 해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빵 같은 경우는 원래 카페에서 제공이 안 되는데 좀 잘 나가는 매출이 높은 빵들은 제가 사비로 사서 먹어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네, 관련 규정과 업무를 잘 알고 있는 공무원이 되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명감은 언론에서 아무래도 나쁜 사례만 보도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좀 책상 앞에 앉아서 일만 한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현장에서 발로 뛰시는 공무원 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의 노고를 욕보이지 않으려면 제가 맡은 일을 사명감 있게 끝까지 친절하게 완수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뭐 그 주변 사람으로부터 본인이 뭐 이런 거를 좀 고쳤으면 좋겠다,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뭐 좀 부족한 점이나 좀 아쉬운 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좀 고친 경험 같은 게 좀 있겠습니까? 저는 좀 눈치를 많이 본다는 평가를 듣곤 했는데요. 일례로 제가 학과 대표를 했을 때 교수님께서 장학금 받을 학생을 추려서 명단을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조건이 서울시에 살지 않는 학생이어야 하고 학점은 4점이 넘는 학생이어야 했는데 그 조건에 맞는 학생이 딱 2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를 만족시키고 싶은 마음에 학과 대표로서 모두를 만족시키고 싶은 마음에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한 명만 추려서 골라서 달라고 하셨으니까 좀 이제 다른 학생 그 학점이 0.1점 차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학점이 조금이라도 높은 학생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 나머지 학생에게는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꼭 너를 추천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깨닫는 네 일이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뭐 본인이 그러면 뭐 다른 사람과 좀 협업해서 뭔가 좀 일을 좀 주도적으로 좀 했던 그런 경험이 좀 있었는지요? 네, 학과 대표를 할 때 제가 축제 주점을 기획을 했었는데요. 당시 학생회장 분과 저는 비싼 메뉴로 다른 주점에 없는 걸 하자라는 의견이었고 이제 저학번인 후배들은 싼 메뉴로 회전율을 높이자 이런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그러면 실제 소비자인 학생들한테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자 하고 하드보드지랑 그 스티커를 사서 그 스티커 한 번만 붙여주세요 하면서 광장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싼 메뉴가 더 득표율이 높았고, 그래서 작년 제가 진행했던 작년 그 주전보다 한 2배 정도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뭐 공무원 지원하셨으니까 뭐 서울시정 뭐 여러 가지 관심 있게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뭐 최근에 본 것 중에 좀 눈에 띄거나 좋다고 생각하시는 뭐 서울시 정책이나 사업 같은 게 좀 있던가요? 저는 서울시 로컬 브랜드, 골목 상권 로컬 브랜드를 뽑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5곳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장충단길, 그리고 양재천로, 그리고 구로구, 영등포구, 한 곳은 제가 잘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렇게 진행해서 시민들의 참여와 또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서 상권을 살리는 정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관심이 왜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그 홍대동 상권 살리기 프로젝트를 하면서 상인분들의 고충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 많은 가게들 중에서 본인 가게를 어떻게 하면 더 돋보이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공통된 고민이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로컬 브랜드화를 통해서 다른 골목 상권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이런 특별한 문화 경험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이런 점이 눈에 띄어서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뭐 그 또 반대로 또 이런 거는 좀 뭐 개선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것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것도 혹시 있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그냥 길을 지나다니다가 생각이 난 건데요. 폐지 줍는 어르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그 리어카가 크고 무거워서 보통 이렇게 차도로 많이 다니시는데, 아무래도 노인분들이시다 보니까 좀 민첩성도 떨어지고 교통 법규에 대한 것도 잘 인지를 못하고 계셔서 사고가 날 뻔했던 그걸 목격했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공공근로로 만들어서 자원 활동가 이름을 붙여주고 유니폼도 제공해주고 명찰 같은 것도 제공해서 사회 활동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끔 자존감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하고, 또 리어카를 경량화시켜서 배부하고 또 교통법규에 대한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뭐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이유가 뭐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그 폐지 줍는 어르신분들 수를 파악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아무래도 예산 문제가 제일 클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공공근로화 시키면 시에서 다 월급처럼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뭐 서울시 지원하셨으니까 뭐 그래도 오시면 이런 걸 좀 하고 싶다는지, 뭐 잘할 수 있다, 뭐 하고 싶다, 뭐 장기적으로 뭐 어떤 게 좀 하고 싶은 업무가 어떤 거가 될까요? 아까 골목상권 로컬 브랜드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걸 전통시장에 접목시켜보고 싶습니다. 저는 실제로 도보 10분 내에 시장이 2개나 있어서 좀 많이 시장을 애용하는 편인데요. 네. 제가 자주 가는 정육점이 있는데, 그 아저씨가 저만 보면 항상 그 생간을 주고 싶어 하세요. 여성한테 너무 좋다면서 그냥 공짜로 이렇게 서비스 주시고 막 이런 것들이, 저는 대한민국 정서인 정의 집합체가 시장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래서 이런 시장을 보존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되게 큰 장미축제라는 걸 하는데요. 거기 가봤더니 아무래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많이 없어서 아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보 10분 내에 있는 그 동부시장과 연계를 해서 그 안에서 여러 문화행사, 보물찾기 같은 것도 진행하고 또 야시장을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참, 뭐 저희도 고민인데, 뭐 요즘 젊은 문화가 이렇게 시장 가서 뭐 장 보는 문화 자체가 일단 아니지 않습니까? 네. 또뭐 그 전통시장으로 해봐야 뭐 사실 인터넷 구매하는 게 뭐 더 싸기도 하고 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좀 좋겠습니까? 이게 사실 활성화하자는 얘기를 뭐 하루 이틀 하는 건 아니긴 한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까지 서울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아케이드 설치 등
뭐 시설 현대화도 주력해 왔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사람들이 대형 쇼핑몰이나 대형 마트에서 누릴 수 없는 문화적인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 체험이나 버스킹, 뭐 음악회 같은 걸 열어서 사람을 이끌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자, 요즘 뭐 본인도 이제 젊으신 분이시긴 한데 저 서울시 저출생이 뭐 워낙 뭐 많이 낮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정책을 안 하는 건 아닌데 뭐 서울이라는 데가 또 뭐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뭐 땅값도 비싸고 집값도 비싸고 뭐 이런 요인도 있을 텐데요. 뭐 장기적으로 그래도 글쎄요, 저출생 관련돼서는 좀 이런 거를 좀 파격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젊은 분으로서 그런 게 좀 있겠습니까? 어, 저는 직장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서 가끔 이런 얘기를 나누곤 하는데요.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내가 이 월급 받아서 평생 서울에 집 한 채 살 수 있을까? 이런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청년들 사이에서는 부모 힘 없이는 내 힘으로는 계층 이동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절망감이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망감을 해소시켜주고 또 사회 안전망 속에서 너가 노력하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심어줘야 저출생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청년 수당이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저도 참여해서 지원 받은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6개월간 5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지원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숨통이 좀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제가 저한테 오롯이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서 좋았습니다. 근데 좀 아쉬웠던 점은 이 청년 수당이라는 정책을 모르는 친구가 많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청년 센터 5랑을 활용해서 자치구에 필수적으로 하나씩 설치하고 그거를 청년 정책의 마중물로 해서 그 안에서 원스톱으로 홍보부터 신청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못한 얘기 마무리 말로 듣겠습니다. 어,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굉장히 높은 언덕에 있었는데 아무리 눈이 와도 다음 날이면 항상 싹 치워져 있었거든요. 지금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공무원분들의 노고가 그걸 가능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염화칼슘 10포대도 날 수 있으니 부처만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포대는 조금 오버 아닙니까? 네, 여기까지 잘하셨어요. 18분 했고요. 소감? 좀 아쉬운 무엇이? 아까 그 폐지 어르신분들도 네. 뭐 좀 아쉽다는 게 뭐?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왜 말이 안 되는 거? 이게 돈도 네. 물론 있을 네. 텐데 공공에서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형평성 문제가 이제 대번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게 이제 바로 나오는 거죠. 네. 여러분 폐지 줍는 거 그거 경쟁률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예, 왜냐 그러면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 그 맨날 뭐 저도 뭐 그 홍대 쪽에도 사무실에 있어봤고 예전에 광화문 쪽에도 있어하고 다들 이제 오시면 어르신분들이 오셔가지고 뭐 예, 되게 조심스럽게 이제 물어보세요. 혹시 뭐 예, 폐지 있으면 갖다 제가 버려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오시면 아이고 오시 마시고 제가 모아서 그냥 어느 날 오시면 제가 앞에 내놓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한 적도 있고 또 보니까 또 편의점 같은 데는 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막 부탁도 하고 막 그러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거기도 치열한 거야. 네. 보이지 않게. 그러다 보니까 또 그분들끼리도 또 이렇게 사이가 뭐 좋을 리가 없잖아요. 서로 간에. 누구를 이렇게 해주면 이게 너무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거 해결할 방법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게 공공에서 뭔가 이렇게 오피셜하게 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돈의 문제를 좀 떠나서. 이게 뭐 그런 분들에게 뭐 안전조끼라도 좀 야광조끼라도 좀 해서 좀 하는 것 정도야 뭐 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예, 뭐 그거 이상은 뭐 하기엔 좀 어렵고 근데 민간 연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민간 연계를 그러니까 뭐 주변에 뭐 봉사단체를 이렇게 연계해서 뭐 그쪽에서 좀 이렇게 같이 뭔가 그 예전에 보니까 뭐 뉴스 봤더니 뭐
얼마 전이었나 무슨 고등학생들 뭐 실업 그러니까 직업교육 고등학생들이 뭐 여자 여고생들이죠 해가지고 뭐 그 리어커 경영 리어커 이렇게 조립해서 만들어가지고 막 주변에 뭐 그분들한테 좀 드렸다 뭐 이런 것들이 뭐 영상으로 뉴스 비슷하게 미담 뉴스처럼 나와 있던데 뭐 그런 거죠. 예, 그런 거 뭐 그러니까 이제 공공에서는 하긴 좀 어렵고 그런 거와 좀 연계를 해서 좀 하는 것 정도 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조금 해실감이 좀 없긴 하죠. 그냥 간단하게 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뭐 시 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정색하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게 조금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거는 그런 건 괜찮네요. 좀 주술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모르겠고요. 예. 뭐 그냥 되게 무난하게 뭐 무난한 거 이상으로 잘 하셨어요. 뭐 쭉 그냥 그래도 뭐 나름 그 자기소개도 나름 뭐그 본인 하셨던 경력도 얘기하셨고 아까 나중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그 유머 드립 뭐 이런 거뼈 있는 유머 드립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름 뭐 예. 체력도 좋으니까 뭐 그런 시켜주면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잘 이렇게 하셨고 공직같이 얘기하셨을 때도 뭐 두루두루 얘기하셨고 아까 뭐 예. 뭐 딱히 뭐 아주 뭐 인상적인 건 없지만 그렇다고 뭐 아주 그래도 뭐 이것저것 나름 적극적으로 답변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뭐 그냥 준수하게 괜찮은 정도의 느낌. 그다음에 시장 얘기는 뭐 문화 경험 체험 같은 거는 이제 그냥 루틴한 얘기이기는 해요, 그죠? 그죠? 1년 360을 할 수 없다는 게 한 개점이죠. 네. 그건 이벤트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에 관련된 고민들이 좀 필요하고 그때에서 뭐 구독이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들인데 그것도 좀 아이디에이션을 좀 해봐요.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뭐 가까우니까 이제 배달 서비스를 연계하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주문하면 동네에서 예, 그 옆에도 아파트 단지라 이제 가까운 고 그냥 예, 간단하게 좀 배송할 수 있는 그런 거에서 이제 배송은 뭐 거기 지역에 있는 그죠? 뭐 배달 업체가 꼭 아니더라도 시장 상인들에서 알바 뭐 이렇게 예, 대학생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을 해서 가까운 거리니까 뭐 자전거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금방 바로 배송할 수 있는 시장이니까 바로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걸 해요. 얘기는 주로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뭐 문화행사 시장 얘기는 좀 그냥 노멀한 얘기라서 노멀한 얘기라서 그러니까 문화적 체험을 제공한다는 말은 좋기는 한데 이게 이제 남대문 시장이나 큰 시장, 경동 시장이나 이렇게 좀 캐릭터화된 데가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이 가면 뭐 이렇게 남대문 시장이나 경동 시장 가면 그 시장 자체 안에서 특징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이제 그런 좀 굵은 시장들은 이제 그게 또 일부 가능한데 동네 작은 시장은 사실 이것도 힘들기는 하죠. 사실 뭐 시장이라는 게 이제 존재 이유가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조금 뭐 그러니까 그 경험 살려서 뭔가 좀 조금 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다음에 저출생 아이디어도 그냥 청년수당 얘기하시는 거는 뭐 오케이 되는데 뭔가 좀 쌈박한 거를 좀 더 그냥 무난은 한데 뭐 특별한 거는 없는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안정적으로 되게 무난하게 뭐 적극적으로 하시는 뭐 그 정도 느낌이에요. 질문? 없습니다. 뭐 마음에 들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면접이라는 게 보면 아쉽기는 한데 그죠? 말할 기회가 몇 개 안 되니 어떻게든 조금 더 정제해서 뭐 틀린 건 없는데 본인이 조금 더 아쉽다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더 뭔가 좀 센 거, 정령 수당도 좋고 이것도 좋은데 그죠? 예, 뭐 하여간 좀 센 얘기를 조금 네.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좀 인상적인 얘기. 20kg는 괜찮았어요. 100kg는. 그죠? 자,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